국왕도 승려 앞에선 무릎을 꿇는 불교의 나라 태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교의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 태국인들이 낯선 땅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신천지가 공개 토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다녀오면 좋을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한 번쯤은 승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가가 최고의 공덕이기 때문인데요. 여성들도 출가 경험이 있는 남성을 배우자감으로 높이 살 정도로 태국에서 불교는 종교를 넘어 삶이자 문화입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3번째 시간으로 불교의 나라 태국 이주민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있는 펠로우십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 일요일 아침부터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귀에 익은 멜로디에 태국어로 가사를 붙였습니다. 찬양팀을 비롯해 예배하는 성도 모두가 태국인입니다. 주로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오전 9시면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내일이면 힘든 하루가 기다리지만 오늘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ทำให้ข้าพเจ้ารู้ว่าแต่ก่อนไม่ได้รับความรักที่สมบูรณ์แบบ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เพราะว่า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ข้าพเจ้าพ่อแม่แยกทางกันแล้วก็มีความคิดว่าในชีวิตพระเจ้าคือสิ่งที่มีค่าที่สุดในชีวิตของข้าพเจ้าก็อยากจะรับใช้ให้เต็มกำลังและก็หลังจากนั้นไม่อยากจะคิดอะไรมากมายอยากจะถวายตัวรับใช้มากกว่า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 아내인 백운하 선교사와 20년 넘게 태국인을 섬기고 있는 이용욱 목사는 이들을 영적 리더로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15개 태국인 교회와 연합해 지도자 훈련 과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일꾼이 부족한 태국 교회에 평신도든지 아니면 사역자가 되든지 훌륭한 교인 내지는 사역자가 되기를 저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이들을 열심히 말씀과 기도, 전도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펠로우십 교회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이들에겐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위로하고 그리운 고향 음식도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만난 인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만 11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언젠간 한국을 떠나야 할 이들이지만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는 잊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จุดประสงค์ต่อไปก็คือการที่จะประกาศ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กับครอบครัวที่อยู่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รับให้รู้จักกับพระเจ้ามากขึ้นเพื่อพวกเขาจะได้รู้จักกับพระเจ้าและจะได้รับพระคุณของพระเจ้าครับ 한국을 찾은 태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펠로우십 교회.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들을 통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공개 토론을 둘러싼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신천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청기총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고 교단 연합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신천지의 거짓과 위장을 사회에 알리는 일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최근 공개토론 무산에 대한 책임을 한국교회에 전가하는 신천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원장들은 공개토론을 둘러싸고 천안시 지역 교회들과 신천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가 천안 소속 교회들을 찾아가 막무가내식 시위를 전개하고 허위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천기총과 신천지를 상대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위원장들은 비공개 연석회의를 갖고 전광훈 목사의 이단 옹호 행위에 대해 각 교단에 결의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로 국내외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잘 알려진 관광지도 좋지만 기독교 역사도 배우고 뭉클한 감동도 느낄 수 있는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철 온 가족이 가보면 좋을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 신앙인으로 농촌 계몽운동에 힘쓰다 과로로 26세 생을 마감한 최용신 선생. 경기도 안산에 자리한 최용신 기념관은 그의 유언장과 건국 훈장,
상록수 초판본 등 남다른 사명과 애국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는 화성 지역 독립운동과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학살이 있었던 제암리교회, 23인 순국묘지, 일제의 만행을 외국에 알렸던 스코필드 선교사 동상 등 여러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으로 휴가 갈 계획이라면 복원된 모습의 소래교회를 잠시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래교회는 황해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서상륜 서경주 형제와 조선의 마게도냐인으로 불리는 이수정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부는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6개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 사기가 늘면서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부간의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면서 육아하는 아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굿뉴스에선 결식아동에게 모든 메뉴를 무료로 제공하는 진짜 파스타 오인태 대표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발 수출 규제 악재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업체들의 분위기는 흡사 전시를 방불케 합니다. 재고량을 함구하며 대체 공급처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6개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하려면 당장 1개월, 3개월 단위의 단기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동기 대비 22% 늘었습니다.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의 경우는 178%나 증가했는데요. 수법도 점차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 안전거래로 유도하고 가짜 네이버페이 링크를 보내는가 하면 쇼핑몰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전용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기의 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검은 돈을 세탁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게 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육아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육아하는 아빠를 줄인 말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면서 직장 대신 육아를 택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 부분 육아휴직 가운데 약 20%가량이 남성이었습니다. 인원수로는 10,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반기 만에 10,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대체 인력 문제로 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육아빠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재판국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명성교회 사태는 제 힘을 못 쓰는 한국교회의 현실,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곱씹어보게 되는 한 주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로이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예고하며 외교의 난제가 겹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외교부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리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 증액 압박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상용화 넉 달여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6일 201만 명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업계와 증권사 예측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5G 가입자가 최근에도 매일 2만 명씩 증가하는 데다 갤럭시 노트 10 등 새로운 5G 폰 출시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연내 400만 명 돌파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통신사별로는 6일 기준 SK텔레콤이 84만 명으로 1위를 달렸고 KT가 63만 명, LG유플러스가 54만 명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멋대로 조제, 투약하면 반년 이상 문을 닫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최소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뉴욕 플러싱의 프라미스 교회가 4.14 윈도우 선교를 알래스카와 파나마, 한국, 방콕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에 참여한 프라미스 교회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은 600명의 파나마 현지 어린이들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베트남 호치민시 롱안성 종합병원에 원격 거점센터를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에 이은 네 번째 해외 거점센터입니다. 병원은 의료진 협진, 의료 교류 세미나 원격 개최, 베트남 환자의 원격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현지 병원과 공동으로 의사연수 및 나눔 의료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온선교교회 이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서초동의 주식회사 3D 사옥에서 한국과 중국, 대만 등 50여 명의 인사들이 모여 세계를 향한 평화 공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식회사 3D 김송현 대표는 3D는 선교를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며 대만 용산경제발전기금회, 대만 화합문화당, 중국 화합문화연구원 등과 협력해 복음을 전하며 세계 평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원로목회자들의 신앙과 복지, 평생 목회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원총 김재용 대표 회장은 이번 협약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평생 사역해온 원로 목회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